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내렸다는 통계청 발표와 체감 물가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불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폐수 처리를 맡은 업체가 고농도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역대 최고액인 6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설 작업에 동원된 농부가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었지만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을 기본급 대비 8.4%인 15만 1,696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절기상 고구답게 밤사이 6.5mm의 비가 내린 울산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그친 뒤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오전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휴일인 모레 새벽까지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와 함께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도 잇따라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폐수 처리를 맡은 업체가 기준치의 최고 70배 이르는 고농도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습니다. 회사 대표는 구속되고 62억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 온산공단 내 한 폐수 처리 업체입니다. 공단 내 240여 개 업체로부터 하루 500톤의 공장 폐수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이 회사는 최근 3차례 단속에서 고농도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시가 폐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총 질소는 기준치의 65배를 초과했고 중금속인 아연은 37.8배, 용해성철은 무려 70.2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 업체들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폐수를 사실상 그대로 방류한 거나 다름없는 수치입니다. 울산시는 공단 폐수를 종합 처리하는 온산 하수처리장에서 자주 부하가 걸려 추적 조사에 나선 결과 이 업체의 무단 방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로 적발되고 개선을 거쳤다 그러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첩보가 좀 있어가지고 또 확인되고. 울산시는 이 회사에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6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울산시는 회사 측이 시료 채취를 방해하기도 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이 회사 대표 신두살 최모 씨를 수질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회사 측은 시료 채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샘플에 간 게 왜 우리 공장의 전체 폐수를 대표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죠. 울산시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구청의 요청으로 제설 작업 봉사 활동을 하다가 다치면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런 피해를 당한 한 농민의 사연을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69살 김순도 씨. 김 씨는 폭설이 내린 지난해 2월 북구청의 요청으로 자신의 트랙터를 몰고 제설 작업 봉사에 나섰다가 골반골절 등 전치 1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평생 다리에 철심을 받고 다리도 제대로 굽히지 못하는 등 장애를 겪게 됐습니다. 내 발도 양말 이것도 지금 이 두 손이 같이 안 잘리가 갖고 이걸 안에 못 신는 이런 처지야. 이거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이거는 난 1년 동안 들어간 병원비만 무려 1,700만 원. 하지만 북구청이 건넨 돈은 500만 원이 전부여서 나머지는 고스란히 김 씨의 몫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김순도 씨가 탔던 트랙터입니다. 1년 넘게 가동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농사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해당 구청이 폭설에 대비해 제설 작업단을 구성했지만 정작 보험 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설 작업을 시켜 보상할 길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 직원은 이제 오기로 한 날 폭설 때문에 못 오고 가을에 준비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구청의 요청으로 봉사활동을 하다 발생한 사고지만 정작 해당 구청이 치료비조차 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이 같은 봉사활동을 할지 의문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 사고 이후 불안감이 높아진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갖고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반핵 여론 속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리 1호기를 폐쇄하라!
원전에 인접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최근 외부 전원 공급 중단 사고를 일으킨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전 사고에다 중고 부품 재사용 비리까지 터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는 잦은 고장으로서 이 지역에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 없고 폐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합니다. 주민들은 또 마을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765kV 송전철탑 피해 보상과 저준위 폐기물 수송선 항로구역 표시 등 원전 관련 민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원전 건설 과정에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한수원을 비난했습니다. 3, 4호기 때 공수의 내용, 1, 2호기 때 환경위가 평가해서 약속한 부분을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수원 측은 신규 원전은 안전성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고리 1호기 폐쇄 여부는 정밀 진단 결과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고리 1호기 폐쇄 여론에 맞물려 앞으로 예정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공정에도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폐지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 울산 지역 기초단체장에 이어 기초의회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기초의회 폐지는 민주주의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울산 지역 기초단체장과 시민단체도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울산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어제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관련 실무협의회를 갖고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럴 경우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은 일부 시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6, 7월경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회는 무상보육 재원을 지방에 이전하고 실질적인 재원 보전을 해줄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왔습니다. 새누리당 중앙당의 정당대회 연기에 따라 울산시당의 조직정비도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6개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시도당 정기대회 일정을 다음 달 15일 중앙당 정당대회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시당 조직정비도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과 국회직 상임위 배분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때 중앙당과 다른 시도당의 분위기를 살펴본 뒤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장애인 정책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장애인 고용 실태를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길거리에 내걸렸던 현수막 6천 장이 한데 모였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꼼꼼한 손놀림을 거치자 폐현수막은 어느새 쓰레기를 담는 마대로 변신했습니다. 자연 환경에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일거리가 돼가지고 일거리 창출도 됩니다. 장애인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근로자가 모두 장애인인 이 같은 장애인 사업장은 울산에만 모두 12곳. 하지만 3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을 고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같은 장애인 사업장을 제외하고 일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입니다. 울산 지역 720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2.65%, 의무 고용률 2.7%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대기업에서 평균치를 올린 것일 뿐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장애인 고용에 더욱 인색합니다. 대부분 장애인 고용 대신 한 달에 1인당 59만 원인 부담금만 물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단에서는 부담금을 강화하고 이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기업체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울산 지역 소비자 물가가 하향 안정됐다는 지표를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물가지수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영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9,
전달에 비해 0.2%포인트 내린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되던 물가 상승세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주부들은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정부에서는 물가가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내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시금치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바구니 품목 대부분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휘발유 경우 한 달 반 가까이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이 같은 알뜰 주유소도 리터당 2,000원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집값은 더 뛰어 지난달 울산 지역 매매가와 전세가는 각각 전달에 비해 1.5%와 1.2%씩 올라 전국 평균의 대여섯 배를 웃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수가 떨어진 것은 정부 지원에 따라 지난달 보육시설과 유치원비 부담이 크게 줄면서 나타난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예, 5년 주기로 우리 저희들이 좀 품목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많이 썼더라도 지금 많이 안 썼다 하면은 탈락시킨다든지 아니면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런 작업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통계치와 체감 물가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풍목별 가중치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서행만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15만 1,696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기본급 대비 8.4%인 15만 1,696원 인상과 순익 30%의 성과급 지급, 조건 없이 정년 만 60세 연장 등을 올해 요구안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현대기아차 노조의 공동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오늘 서울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회사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허가 취소 예정 통보를 받은 무학은 울산 공장이 주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무학은 울산 공장이 50% 희석 방법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마산 중리 공장의 면허를 이전한 사업장인데다 물은 주세법상 첨가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류 제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학 측은 특히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는데도 경쟁사 등에서 마치 면허가 취소된 것처럼 음해성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울산상이 김철 회장은 무학 울산 공장을 전격 방문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오늘부터 한 달간 태화교와 번영교 등 5개 교량의 보수공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태화교와 번영교, 동천교의 양방향 2개 차로씩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제됩니다. 지난달까지 재정 조기 집행 62.7%를 달성한 울산시가 특별시와 광역시 등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기초단체 가운데는 북구청이 1억 5천만 원을, 남구청이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울산 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모레 심리대박교 옆 태화강 둔치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외발 자전거와 BMX 자전거 묘기 시범, 이색 자전거 전시와 자전거 직거래 장터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울산 산악자전거연합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자전거 퍼레이드를 펼치고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은 어려운 가정에 383대의 자전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